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오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저희가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 노를 했거든요. 근데 제 옆에 계시는 그 김재훈 아버님께서는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셨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네네. 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애들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 밴쿠버로 오게 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1년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1년하고 한 달. 네, 작년 7월 15일 날 딱 입국을 했거든요. 1년. 아, 그쵸. 그때 제가 랜딩을 도와드렸죠. 그죠? 네네네. 여기에 오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뭐 네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일단은 애들 이제 영어 자녀 교육 그것 때문에 우선 그 최우선시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교사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와이프의 경력도 살려줄 겸 해서 왔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아요. 좀 이제 그 말씀하셨어. 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쉴 겸 해서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네. 그래서 밴쿠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오시겠다. 밴쿠버로 오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셔가지고 지금 어머님이 학교 다니시고 네. 아버님이 아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힘들어요? 회사가 힘드세요? 애원이 힘드세요? 이게 다르긴 한데 네. 뭐 둘 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회사보다는 솔직히 애들하고 솔직히 한국에서 그 회사 다닐 때는 애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고 퇴근하고 가서 조금 놀아주고 아니면 주말에 또 놀아주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 캐나다 여기 밴쿠버에 오니까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런 게 육아구나 싶어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엄마에 대한 이해를 하게 그렇죠. 되고. 예, 집안일도 제가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청소, 빨래, 뭐 설거지 이런 거 다 제가 애들 도시락까지 제가 다 싸고 있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저도 아침에 애기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라이드 해주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하거든요. 네네. 하는데 좀 물론 이제 뭐 저는 6시 마치니까 집에 가면 7시 같이 밥 먹고 뭐 좀 뛰어놀고 놀고 하고 그런 정도인데 하루 종일 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사람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 그런 거라 그냥 자기가 그냥 제가 또 캐나다 밴쿠버 행을 추진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 집은 그래도 어머님이 그러면 랑가라 네네네. 유아교육을 다니고 계시고 네네. 아버님께서 이제 육아를 전념하고 계신데 네네. 해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엄마 혼자 오거나 아빠 혼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애기들 케어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맞아요. 안 되는 건 없지만 슈퍼맨 되면 되죠. 안 되는 건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평균적으로 어떤지 한번 실제로.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애가 하나인 집은 그게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애기 하나. 예, 근데 애가 둘 이상이 되면 솔직히 또 동성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형제라든지 자매지간이면. 근데 남매면은 이게 또 남자애들이 하는 거 따로 있고 여자애들이 맞아요.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좀 근데 좀 약간 힘들어서 약간 같이 하는, 그래도 좀 여자 남자 다 할 수 있는 걸로 다 지금 뭐 애프터스쿨 뭐 아니면 여기 지금 방학 때 캠프 하던 것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하긴 하는데, 네. 좀 애 하나인 집은 어느 정도 좀 괜찮겠지만 애 둘 이상인 가족들은 뭐 아버지든 어머님이든 둘 중 한 분이 뭐 1년 육아 휴직이라도 1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 최소한. 예,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애들이 가서 바로 뭐 학교에 적응하고 뭐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예, 저희 애들도 뭐 영어 유치원 다 보내고 한국에서 보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리셋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기서 쓰는 영어랑 또 한국에서 쓰는 영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와서 와이프가 학교 다니는 동안 저도 파트타임이라도 잡을 뛰려고 했는데 애들 케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막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애들 라이딩 해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분이 같이 오셔서 한 분이랑 애들이 정착하는
한 1년 동안은 같이 오셔서 최소한. 예, 육아휴직을 하시는, 저는 물론 퇴사를 하고 오긴 했는데 육아휴직을 뭐 1년 정도만 하면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년 18개월 뒤에 네, 나오고 그래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같이 오시는 게, 같이 와서 좀 봐야 또 그 두 분 중 한 분,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가시더라도 조금 셀을 다운 해놓고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애기 한 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 무상교육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면 엄마가 학교 가는 비용이랑 애가 학교 가는 비용이랑 엄마가 학교 가는 비용이 더 비싸요. 맞죠. 그럼 차라리 그냥 애 학교 보내고 엄마는 애 케어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한 명 있는 집은 자녀 무상교육이랑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두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네. 어머님 사실 여기서 또 옛날 또 조교학 하셨잖아요. 네네. 고등학교까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은 영어에 대해서 전혀 1도 그리낌이 없으신 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만 또 전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머님. 그렇죠. 또 프랙티컴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랑가라 유아교육은 아시겠지만 1년짜리 코스라서 방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2년짜리를 1년으로 추가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학기 1년 동안 3학기를 다니는데 각 학기마다 한 1주? 2주 정도 잠깐 쉬고 이제 다시 또 바로 다음 학기 시작하는 거라 네, 맞아요. 예, 좀 오시는 분들은 좀 그걸 잘 감안하시고 감안을 해서. 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그럼 지금 어머님이 육아를 좀 도와주신 편은 어떠세요? 이게 좀 약간 주객이 전도되긴 했지만, 아버님이 이제. 아, 많이 도와주죠. 갔다 와서 뭐 학교 수업을 끝나고 나든지 아니면은 프랙티컴 끝나고 와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처음 육아를 해본 거고 캐나다 와서 아무래도 또 남자들은 약간 섬세한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엄마한테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무리 엄마를 뭐, 찾거든요. 맞아요. 물고 빨고 다 좋아해도 결국에는 엄마 예, 손을 예. 들어주더라고요. 그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 예. 와이프도 이제 좀 미안해서 와서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또 직업 아, 예, 예, 하셨어요 많이 가지고 이제 술도 많이 마시지 않으셨어요? 아, 엄청 먹었죠. 엄청 마셨죠? 네네.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밖에 나서 술 마시는 횟수가 금주. 거의 뭐 몸이 집에서, 좋아하시고 예, 집에서.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여기 와서 작년보다.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얼굴이 시커맸다가 이제 좀 살이 진짜로. 좀.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횟수가 있었어요? 아, 이제 뭐, 와이프 친척이나 뭐, 지인들. 아 그런 거야 뭐 예, 같이 나가는 거니까. 만나는데, 뭐, 그냥 그 외에는 거의 없고, 예. 예, 와이프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씩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안 먹고 있어서. 네네. 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막 사람을 진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술 마시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마시고, 그것도 뭐 회식 있을 때나 한번 나가는 정도고, 거의 뭐 저도 집에 와서 뭐 그 와이프랑 둘이서 술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 뭐 그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네네. 이제 집에 한두 잔은 거의 뭐 매일 마시는 정도긴 한데 네네. 그게 많이 달라진 거죠 사실은. 그쵸. 그럼 엄마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예, 그것도 좋아하고, 이제, 운동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뭐, 하루 종일 육아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또, 공기가 또 한국보다 좋잖아요. 맞아요. 밴쿠버가. 자, 그러면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 도대체 제 아빠가 도대체 뭘 하길래 바쁘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기 잠들 때까지 스케줄 한 번만. 우선 6시 반쯤에 일어나서. 누가요? 제가요.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애들 도시락하고, 네. 이제 그런 거 다 준비해서 싸고, 네. 7시에 이제 애들을 깨워서, 네. 이제 아침 이제 준비를 해서 7시에 깨워가지고. 아침 이제 뭐 해서 하고 한 8시쯤 되면 네. 보통 이제 9시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하니까.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들 이제 책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애들 먹었던 거 설거지 막 하고 그 아침에 와이프는 학교 가기 전에 또 책을 봐요, 애들이? 제가 일부러 보게 했어요. 왜냐면 네. 학교 갔다 오고 뭐 놀다 오면 애들이 힘들어서 저녁 때 책을 못 보더라고요. 안 보죠.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와서 맑은 정신에 좀 책 한 자라도 보고 가라. 그래서 오케이. 영어책 좋습니다. 챕터북 읽어갖고 하고 저는 애들 할 동안 책 읽을 동안 저는 설거지로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9시에 라이드 해주고. 9시에 라이드 해주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안 청소 뭐 빨래 네. 하고 나서 장 보고. 장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시쯤 되면 그때 이제 슬슬 이제 간식 준비해야죠. 애들이 한 3시 좀 전후에서 끝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해주고 3시에 이제 애들 픽업하면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겠다 그러면 한 또 애들이 맞아요. 일찍 안 가잖아요. 1시간은 기본 1시간은 놀아야 되잖아요. 햇빛이 오는데 엄마는 그냥 아빠는 이제 서 있고 네. 애기들은 로티 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간식해주고 간식해주고 이제 뭐 학원이나 뭐 저기 커뮤니티 센터에 네. 가는 게 있으면 그걸로 가고. 혹시 애기들 어떤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혹시 해준 적이 있을까요? 저희는 초반에 왔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 넘어갔다가 이번에 좀 방학 때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고요. 뭐 수영, 뭐 스케이트, 수영은 주말에 하고 있고 이제 뭐 미술, 그다음에 뭐 캠프, 뭐 요가, 야구, 맞아요. 프리즈비, 뭐 프리즈비. 테니스 뭐 이런 거 그냥 운동 다 아웃도어 스포츠 쪽으로 계속 좀 보내려고. 그 첫째는 좀 그런 게 좀 돈 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워낙 성격이 뭐 활발하고 해가지고. 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4-5시 되면 엄마 오시겠죠? 집에? 네네네. 그럼 오면 이제 와이프랑 얘기해서 이게 제가 육아를 잘 안 해보니까 네. 저녁밥 메뉴 선정하는 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도시락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점심 도시락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여긴 또 한국처럼 급식이 나오고 뭐 점심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맞아요. 정해지긴 했는데 한 15분? 맞아요. 되게 짧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싸줬는데도 거의 한 3분의 2를 남기고 그래서 너 왜 안 먹었니? 그랬더니 놀러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이유가 많은 것도 있긴 하겠지. 시간도 짧긴 하지만 애들이 나가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럼 친구들은 뭐 싸우니? 그랬더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뭐 머핀이나 뭐 샌드위치나 맞아요. 뭐, 간단하게. 뭐 빵에 잼 바르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못 싸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밥 사주고 막 했다가 이제 저도 애들이 자꾸 남겨오니까 그래서, 아깝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주부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아침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을 좀 많이 먹자. 많이 이렇게 먹자.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네. 해서 점심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막 과일하고 또 무슨 스낵하고 이런 거, 맞아요. 잼빵, 빵 같은 거 샌드위치 이런 거 싸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다 15년 살았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점심으로 김밥, 주먹밥 같은 거. 유부초밥, 맞아요. 그다음에 삼각김밥, 냄새 안 나는 삼각김밥 거, 많이, 예.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 좀 많아가지고 네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샌드위치 정도. 네네. 근데 막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녁 메뉴 맞이고,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오는 그 메시지거든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여기 지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버님한테 똑같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메뉴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이제 도움을 와이프가 이제 학교 끝났다고 카톡이 오면 네. 오늘 저녁 뭐 먹냐? 그러면은 답변이 대부분 몰라. 마음대로 해. 아무나 먹지 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또 애들은 또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막 피자, 햄버거, 핫도그 뭐 이런 거 먹고 싶어 하는데 또 그런 건 또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저야 뭐 상관없는데 엄마들은 또 건강한 거 먹이고 싶어 하니까 또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와이프 오고 나서 같이 냉장고 문 열어보고 이제 뭘 할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애들 또 이제 시키고. 시키고 이제 다시 또 뭐 책 보거나 이제 뭐 공부할 거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1년 동안 엄청 많이 늘었을걸요? 말하는 거는 늘었는데 이제 읽는 거랑 네. 이제 단어들 같은 게 아무래도 조금 그건 학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이제 뭐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래도 워낙 또 뭐 거의 네이티브처럼 또 영어를 하시니까. 영어 잘하는 거랑 애를 교육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유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애기 교육시키는 거랑 제가 또 유학을 학생들 또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랑 또 다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살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막 내가 생각했던 물론 뭐 유학원 쪽에서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보니까 좀 아쉽다. 내가 생각과 좀 다르다. 괜히 이게 좀 그렇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좀 아쉬웠던 점은 우선은 아쉽다라기보다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단점. 우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영어를 잘 하지만 제가 영어가 이제 손 놓은 지가 꽤 오래, 특히 뭐 아시겠지만 한국 영어 교육은 다 그렇죠 뭐. 독해와 뭐이지 리스닝과 스피킹이 아니잖아요. 그조차도 잘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또 그것도 뭐 잘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이제 영어가 잘 부족하면 상당히 이제 조금 약간 당황스러워. 당황스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숨고. 숨긴다기보다는 저 핸드폰 그 번역기 이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막 하면, 물론 여기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워낙 유하셔서 뭐 하라고 막 하시는데 이제 조금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예. 이 이야기를 제가 아버님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라이드를 해드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의 영어 실력이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들이 달려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잠깐 왜 아까 제가 순간 이야기 했냐면, 이게 핸드폰을 막 다가오잖아요. 저기서 막 다가와요. 예를 들어 헬렌 엄마가, 제니 엄마가 다가와. 또 나한테 말 걸 것 같은데 이거 핸드폰 하는 것처럼. 맞아요. 핸드폰 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해요. 핸드폰 하는 것처럼 하고 나 대기 막 밑으로 보고 있고 막 그래요. 다른 데로 아니면 가죠, 딴 데로 막 전화 통화하고 있고, 다른 막 그 뭐 제임스 뭐 제인이 다 모여 있는데 나 혼자 저기 딱 떨어져 있고, 맞아요. 혼자 가 있잖아요 저쪽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딱 우리도 끼고 싶지. 맞아요. 끼고 싶었는데 영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쟤는 되게 좀 약간 외로우고 막 고독을 즐기는 스타일인가? 되게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 우리는 진짜 막 마음 끝까지 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와이프가 같이 있으면 네.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제 영어가 틀려도 와이프 옆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니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저희 셋이서만 어디 갔을 때 네. 제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알아들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뭐 피해를 보는 건 상관없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약간 애들한테 뭔가 잘못 갈까봐 그게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맞아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자, 아버님. 그런 상황이 지금 1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번에 벤센 그때 유튜브를 봤을 때 마트나 막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라고 하셔서 저도 막 걸어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와이프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영어는 저희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진짜 최소 2시간 이상은 네. 떠들어야 떠들고 들어야 늘지. 이제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 어린 분들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같이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중년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 마트 가는 것도 약간 부족하고, 아예 진짜 누구 하나 튜터를 하나 삼아서 계속 영어 공부를 매일같이 하는 게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따지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5학년 밑에까지는 사실은 놀면서 영어가 는데요. 애들끼리 우리가 막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네. 자연스럽게. 근데 만 그 10세, 그러니까 5학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놀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학습이에요. 그 학습을 통해서 많이 이제 영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학습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에 있는 문법을 해야 돼.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카피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아니, 뭐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필요 없고, 저는 뭐 제임스가 쓴 말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오늘 한 5문장씩, 아니 5문장 많다. 딱 2문장씩만, 이것도 맞나요? 한 문장 정도만 외워도 1년이면 365문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2년이면 한 700년 되죠.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 알죠. 저도 알고 아버지 다 아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생활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인하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뜻한 바가 있어서 회화 학원을 다닌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중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이 와서 영어로 물어보면 자신감 있죠. 그냥 괜찮아요. 네, 자신감 있어요. 아무리 그쪽도 영어를 잘해도 네. 이게 그러니까 같은 동양권 그런지 그런 모르겠는데. 심리적인 안정감. 네. 네. 근데 백인분들이 와서 물으면은 쉬운 단어인데도 갑자기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영어 관련된 거 또 다른 단점, 뭐 다른 점 혹시 있어요?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한국하고 다른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좀 심심하다 그래야 되나? 심심하다. 그럼 좋아요. 심심하다. 네, 특히 심심하죠. 특히 남자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회사 생활 하시고 그러면 뭐 강남역 같은데 한국 가면 이제 화려하잖아요. 근데 화려하죠. 여기는 네.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딱 그때 불 꺼지는 네, 데는 밤에 심심해서 나와봤는데 되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심심하다 했는데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6달 지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나도 심심해지는 예, 거야. 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이제 또 사람이 또 환경적인 동물이라서 그런지 또 적응이 또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럼 그 심심하면 뭘로 푸세요?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애들 재워놓고 이제 뭐 맥주 한 캔 하면서 넷플릭스나 넷플릭스 뭐 이런, 보고. 예, 아마존 프라임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죠. 한국에서는 집에 잘 없었죠. 그렇죠. 밤늦게 들어가고 11시, 12시 하는 예, 거니까. 애들 잘 때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제 같은 경우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네. 운동을 좋아해서 저는 아침에 진짜 그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한 2km 뛰고 자전거를 갖다가 물론 그것도 이제 집에 샀죠. 그것도. 네네. 그것도 한 8km 정도 제가 달리고 그렇게 저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풀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도 같이 골프 좀 치자. 저도 마음 편하잖아요, 사실. 같이 치면. 네. 뭐 내가 이제 같이 나가자 하면 되니까. 그렇죠. 와이프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애는 누가 키우는데? 그렇죠. 그래, 네. 그렇네. 그럼 내가 조금 더 자제하게 되고.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운동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러니까 그냥 러닝이라 이런 거 주변 동네에 맞게 빨리 걷는 건 하고 있는데 우선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바빠서. 퇴사한 상황이고 네. 와이프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금전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애들도 맞아요.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해서 뭘 배우는 게 약간 좀 사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맞아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저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딘 뭔가를 등록해서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버님이 한국에 쓰시던 술값을 그대로 쓰시다 생각하면 그쵸. 네, 돈이 네. 좀 더 남을 거예요. 네. 쓰고도 좀 남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또 다른 단점 같은 거 없을까요? 좀 혹시 생각이 다르던 거? 처음에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이제 여러 군데 컨택을 해봤는데 약간 그 유학원들마다 한국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상담할 때는 막 하다가 이제 상담하고 결제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저는 돈을 내서 손님인데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저희는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매달리는 상황이고 유학원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블로그를 검색하다가 이게 뭐 광고를 해드린 건 아니고 진짜로 네. 원장님 블로그를 보고 우연찮게 이제 연락을 해서 되게 잘 돼서 정착까지 잘 성공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 예. 맞아요.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한참 블로그를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를 이제 우리 가족들 일상생활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밴데디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썼는데 제가 올릴 때마다 댓글 달아주세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데 하나 달리는데 또 김재훈 해가지고 딱 달리고 막 너무 이게 이렇게 되게 친해진 거예요. 랜선 친구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써드리고 싶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제가 랜딩을 해드리게 되고 네네네. 또 1년 지나면서 계속 자주 왕래하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제가 뭐 사실 해드린 거는 막 그렇게 없어요. 말씀만 되게 좋게 해주신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자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은 약간 좀 급한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지 유학원들하고 이제 컨택을 하다 보면 맞아요.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이 안 오는데 그건 뭐 이해를 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하죠. 답답하고 이제 약간 속된 말로 똥줄이 탄다 그러나 맞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 하루 안에는 무조건 답변을 주시니까 그게 저희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원래는 정착 서비스를 기존에 했던 데다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습관적으로 보통 한 11시 정도까지는 그 카톡을 열어놔요. 밤 11시. 네네. 이제 그 이해는 이제 아예 이제 뭐 웬만하면 안 보려고 스토프 넣는데 왜냐하면 답답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서 맞아요. 답답하시면 우리한테 이 전화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웬만하면 뭐 바로 보면 바로 답장을 드리고 네네네. 운전하거나 뭐 샤워하거나 그럼 바로 연락 미팅 중이 주세요. 아니면 바로바로 네. 답장을 드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뭐 네. 운전 중이라서 지금 말씀을 바로 말씀을 주시니까 뭐 솔직히 그런 거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되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생활하는 요새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 많이 올랐구나. 네, 돈 많이 들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건 이후로는
물가가 너무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그런 상황이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밴쿠버 유학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자녀 무상교육 준비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1분 정도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애들 영어에 대한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애들은 어차피 와서 거의 하루의 절반 이상을 영어로 생활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주변에서 거기 가서 영어하면 뭐 생존 영어라서 빨리 늘어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계실 때 한자라도 영어를 더 회화를 더 좀 공부해 오고 계시는 게 나중에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거만.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재훈님하고 말씀 나눴고 분명히 자녀 무상교육을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아마 와서 제가 볼 때는 한 90%, 80% 이상은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나는 물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내 후배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실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손해 안 봐요. 돈 딴 데 안 셉니다. 돈 아껴야 됩니다. 우리 사실. 그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끝나고 점심 식사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